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저희 둘이 왜 모였냐면요, 올해 고려대가 또 인문논술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건데, 입시 전문가와 논술 전문가가 함께 만나서 오늘 고려대 논술 관련돼서는 가장 알짜배기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고려대 논술, 물론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해볼 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 자료들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일단 고려대 논술의 실질 경쟁률이 과연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경영은 4합 5의 수능 체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과들은 4합 8의 수능 체제를 갖고 있죠. 근데 저는 4합 8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4합 5를 내릴 것 같았는데 안 내렸다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 4합 5 맞추시면요, 네, 고대 논술 경영 붙습니다. 일단 붙을 수밖에 없고요. 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4합 5를 정시에서 맞추면, 근데 운 좋으면 고려대 경영이 정시에서도 사실 나올 수 있는 성적이어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 논술의 그 명목 경쟁률을 평균 40대 1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그동안의 연세대와 한양대의 경쟁률을 보시면은 대충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한양대 인문계열의 경쟁률을 보시면 이게 작년이랑 재작년 미디어랑 정회에서 283대 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능 체제가 없어. 그리고 수학 문제도 안 나와. 근데 글만 쓰면 되는데 기대값이 한양대 이상의 최상위권 대학이야. 그러면 사람들의 욕망이 이 경쟁률이 283대 1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연세대와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학 문제 하나가 나오거든요, 추가로. 그러면 이 대학들은 경쟁률이 60대 1에서 70대 1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참고로 한양대 기출문제 이렇게 쭉 지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 기출문제도 쭉 나올 건데, 특히 연세대는 수학 문제를 직접 푸는 게 아니고 이게 자료 해석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이 확통 선택자가 한 수능에서 2등급 이상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수학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곧 수학 2등급 이상 정도 되는 허들을 하나 수능 최저 대신에 지금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거부감이 어떻다? 280대 1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쟁률이 60대 1에서 70대 1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연세대는 모든 계열에서 다 인문수리가 출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료 해석도 다 출제가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수능 최저도 없어. 내신 반영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인문논술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 한 문제 나와요. 네. 한 문제 나오다 보니까 인문수리도 안 나오고, 네. 거의 뭐 200대 1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한양대 상경계열은 이제 수학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네. 거의 연세대하고 비슷한 어떤 경쟁률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고대는 모의논술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모의논술을 봤을 때는 인문수리가 없어요. 고대는. 네. 기껏해야 뭐 자료에서. 어차피 뭐 4합8이란 얘기는 수학까지도 수능 최저에 포함되게 되니까 그렇죠. 뭐 굳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학 하나 2등급 맞을 정도의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럼 저기 60대 1까지 하락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고려대 어떻죠? 한 개 과목의 등급이 2등급 이내가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4개 과목이 전부 다 2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적 허들이 고려대는 60대 1이 아니고 한 40대 1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도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마 40대 1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고려대 중에서 당연히 우리는 논술에서는 인기학과 쓰시면 안 돼요. 미디어과 경영 이런 데 쓰시지 말고 좀 비인기학과를 써야 됩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목 경쟁률이 낮습니다. 비인기학과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도 좀 적어요. 네, 수능도 잘하고 논술도 잘 쓰는 애들은 아무래도 인기학과를 쓰려고 하는 그 경향이 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비인기학과를 쓴 친구들이 논술도 또 못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고 이제 그 입학을 하는 거지만 어떤 과를 썼는지에 따라서 그 경쟁하는 풀 자체는 굉장히 몇 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를 좀 쓰시면 좋겠는데, 즉 제가 예측하기로는 비인기학과는 고려대 논술 경쟁률 28대 1 전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28대 1의 경쟁률이 찍힌다면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았을 때 이것도 레퍼런스 자료가 있어요. 자, 중앙대 수리논술에서 약대가 수능 최저가 4하 5였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었어요. 쌤, 4하 5랑 어떻게 4하 8이랑 비교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문과가 4하 8 맞추나 이과가 4하 5 맞추나 비슷해요. 그 충족률은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수학 1등급의 95%가 이과고요. 그리고 영어와 국어에서도 1등급의 약 70% 이상이 이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비슷합니다. 그럼 약대 수리논술의 실질 경쟁률이 어땠냐라고 본다면 22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76.5대 1까지 올랐어요. 근데 수능 최저 맞추고 시험장에 출몰한 애들이 몇 대 몇이었냐면 3.5대 1이었습니다. 3.5대 1. 예, 이거 2%예요. 2%. 실질 경쟁률이 2% 남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3학년도 논술에서는요, 경쟁률이 126.8대 1이었어요. 근데 실질 경쟁률이 6.8대 1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딱 5.36% 남는 거예요. 5.36%. 이과에서 이거 약대 쓰려고 모인 애들조차도 사업을 못 맞춰서 이렇게까지 나락을 가는데, 문과 애들이,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 때문에 최상위권 성인들 다 몰려들었는데 문과 애들이 수능 최저 4하 8을 맞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고려대 4하 8 논술 수능 최저 충족률이 7% 이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껏 말씀드리자면은 한 3%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3%에서 많게는 7% 정도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실질 경쟁률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비인기학과 제가 아까 28대 1로 말씀드렸는데 한 30대 1 정도로 잡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저는 5%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그냥 7%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자, 30대 1에 7% 0.07 곱하면은 2대1 나옵니다. 2대1. 실질 경쟁률은 2대1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 그 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문논술은 정해진 틀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정해진 틀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최소한 과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 7월 이전부터 인문논술을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그 시험장에 온 그 논술 시험을 본 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위 절반 안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2대1의 실질 경쟁률이 최종적으로는 1대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논술 준비 그래도 내가 얼추 좀 했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비인기학과인 경우에 최종적인 실질 경쟁률이 1대1 미만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수치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4하 8이 그 정도면은 4하 5는 더 하겠네요. 그러니까 4하 5는 저희가 논할 필요도 없는 게 수능 최저 맞추면 붙는다니까요. 그 답안지에다가 교수 욕만 쓰지 않으면 붙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연세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런 짓거리만 안 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레퍼런스는 전부 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추측을 한 거니까 뭐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고려대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히려 논술을 못 쓰는 애들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참 세상이 웃긴 게, 사실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4하 8을 못 맞출 애들,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논술 공부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저희 그 사석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상위권 애들은요, 서성한 말고 연고대 위주로 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이미 정시에서도 연고대가 나올 법하니까는 서성한을 논술에서 안 써버리고 연고대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과연 논술 공부 열심히 할까요? 안 해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만 논술 공부를 잘하고 이 4하 8, 솔직히 4하 8이면은 정시로 가면 건대 가요. 그러면 이 4하 8만 맞춘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대이익이 고려되고, 고려대의 실질적인 최종 경쟁률은 1대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네. 그 논술도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진짜 옛날인데. 그래서 그 우선 선발할 때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논술 그냥 뭐 대충 써도 붙는다. 네. 저는 요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수능만 맞추면은 뭐 논술 대충 쓰면은 뭐 논술 네네.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논술 시험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번에 고대 논술 최저는요 네. 너무 과하게 높아요. 네, 예, 맞아요. 너무 과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뭐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은 기회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합8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그래도 좀 잘 써야지 실질적으로는 경쟁률 1대1 안쪽으로 들어오겠지만 전 사합5는 진짜 네, 논술 잘 못 써도 붙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들은 게 있는데 중앙대 약대 수리 논술이 지금 이 정도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되게 웃긴 게 정시로 선발된 아이보다 네. 사합5를 맞춰서 수리 논술로 붙은 아이들의 수능 평균 성적이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입시 전략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고려대가. 그래서 전 진짜로 논술에서 진짜 백지 내거나 욕만 안 쓰고 그래도 딱 봤을 때 얘가 이거 논술 그래 사하보 맞출 정도면 논술 공부 잘 못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열심히는 했네. 어쨌든 그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네라는 것만 봐도 올해는 조금 붙지 않을까 싶고 뭐 앞으로는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대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 방향이라든가 선발 방향을 바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첫 해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옛말이 또 거의 다 맞죠. 예로부터 전해져 온 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시험은 첫 해에 가장 쉽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수능 공부 진짜 조금만 열심히 하셔서 4-8만 맞추면 고려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문과 학생들 지금 빨리빨리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고려대가 발표한 모의논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적용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적용이에요? 네, 적용. 그래서 이제 이론 제시문이 네. 5개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5개? 네. 네. 5개가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서강대 같은 느낌도 나네요. 약간 짧게 나오는 것들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 1번은요. 본격적인 이제 자료 해석. 그러니까 네. 적용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제시문 5개는 네. 이론 원리가 되는 거고 네. 이 이론 원리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적용해서 해석해봐라. 이건 뭐 또 이런 연대 식으로. 문제 같네요, 또. 예. 네, 연대나 성대 같은 문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경희대 문제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예. 기본 틀은요 모든 대학 문제가 비슷비슷합니다. 맞아요. 고려대 논술이라고 따로 준비하실 거 없고요. 예, 어차피 그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자료 해석, 적용 이렇게 다 그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학교들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고려대는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짬뽕해가지고 그러니까 얕고 넓게 낸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 현상으로서 나온 게 자료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사회 문제 현상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론 원리 제시문인 5개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해결 대안 한번 써봐라. 네네. 그겁니다. 그래서 네. 적용 문제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대안 제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 보시면 뭐 문항 해설, 특히 채점 기준이 나와 있고 예시 답안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모의 문제를 좀 보시고 각 제시문별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핵심을 정리했으면 그 문장에 키워드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랑 지금 예시 답안이랑 비교를 해서 그리고 채점 기준이랑 잘 파악을 해서 저기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예시 답안을 좀 필사들을 많이 하면서 고려대의 답안은 이런 식으로 좀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도록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번 문제 역시도 이제 적용 문제인데 네. 5개의 제시문을 활용을 해서 하나 또 2번 문제만의 제시문이 나와요. 네. 구체적인 사례 제시문. 거기에 대해서 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평가를 하냐. 네. 그래서 옹호냐 비판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는 건데 살짝 이제 그 특이점이 있다면요. 네네네. 고대 문제가 그 5개의 이론 원리 제시문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거 3개만 선택을 하래. 네, 3개만 선택을 하래. 그래서 이 3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의 기준은 네. 이겁니다. 많은 논점으로 쓸 수 있는 제시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논점으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첫 해라 그런지 제 생각엔 고려대가 그래도 좀 배려해줬다라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몇 개 제시문을 해석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해봐라. 네. 이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네. 그 대학에서 이제 선택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제시문들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럼 그건 쌤은 그게 판단이 돼요? 해설에 그 제시문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세 개 요걸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도하는 경향이 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나머지 그 뭐 선택 안 된 제시문을 활용해서도 다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름 생각 많이 하고 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 열린형의 어떤 논술 어떤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고. 네. 예. 근데 고려대가 원래 그래요. 고려대가 옛날부터 이제 논술이라든가 제시문 면접에서 상당히 이제 몇 개 키워드 주어주고 약간 이런 것들로 네 마음대로 좀 놀아봐라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기조가 좀 깔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대 논술이 없어지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대에서 설명을 했을 때도 뭐 요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술을 설명을 했었는데 네. 요리 재료 그런 걸 줄 테니까 네. 네가 요리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핵심어라든가 네. 제시머 그런 거 제시한 다음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봐라. 네. 근데 그 전에는요. 1번 문제가 요약 문제가 나왔었고 네. 2번 문제는 뭐 비교 비판 대안 제시 그리고 3번 문제에서는 인문수리가 출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상경 계열에서만 인문수리가 출제된 게 아니라 모든 고대 모든 과에서 인문수리가 출제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모의논술이 하나 나온 거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마 뭐 다음 논술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고대 인문 논술 시험 날짜가 언제죠, 쌤? 예, 11월 17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네. 그럼 더더욱 애들이 수능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고려대 준비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수능 당일날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부터 딱 3일 동안 파이널 강의 탁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장에서 시험 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다 어차피 허수예요. 4합8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바로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고 이런 친구들 걸르고 나면은 이제 다른 애들 미리 논술을 준비했던 애들은 거의 전원 이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논술이라는 게 기본기가 쌓인 다음에 기출 풀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3일 동안 기출 풀어봐서 다 될 거면 누가 논술을 연초부터 공부합니까? 그래서 그 수능 끝나고 파이널만 하기엔 대단히 어렵고 그렇게 수능에 아주 올인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차라리 경영 쓰세요. 사하보. 그러면은 좀 못 써도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논술 좀 일찍부터 준비해온 학생들 네.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거의 붙는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8, 4.5를 맞췄지만은 논술을 한 번도 안 쓴 학생들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아무리 맞춘다 그리고 할지라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매년 많은 아이들 보다 보면 특히 이제 납치 전형이라고 해서 홍대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홍대가 이제 3합 8이지 않습니까? 8 맞죠? 네. 3합 8인데 또 수능 전에 봐. 그러면은 3합 8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다른 한 과목만 한 3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시에서 홍대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막 이런데 이것도 홍대도 미리 준비하는 애들은 그 실질 경쟁률이 되게 낮아가지고 거의 다 붙어요. 홍대 못 붙으면 이건 진짜 바보거든요, 바보.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11월 17일 날 보는데 네. 아직은 정확한 시간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날이 서강대도 보는 날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경희대 이제 그 사회계열 네. 같이 보는 날이고. 서강대랑 겹치게 되면 네. 서강대가 쫙 빨아가겠네요. 정확한 시간이 나오면은 네. 뭐 고대를 뭐 시험 본 다음에 서강대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같은 서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진짜 겹쳐버리면 사람들이 서강대 위주로 이제 좀 그렇죠. 쓸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3합 7과 4합 8은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차피 뭐 둘 다 뭐 최상위권 대학인데 뭐 서강대 3합 7로 써보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은요, 네. 거의 이제 논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요. 쌤이 수능 최저 맞춘 애들만 대상으로 그 합격자 추산해 보면 몇 프로였죠 합격률이? 전체 그러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춰 떨어진 학생들끼리 다 추산해서 했을 때 60% 나온 거고.
수능 최저를 만약에 맞췄다라고 했을 때 떨어진 학생들은 제 제자들 중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5명이 안 됩니다. 5명이 안 돼요. 네. 이게 물론 이제 네. 뭐 파이널 때만 들어서 뭐 그런 학생들 다 제외하고요. 네네. 네. 좀 일찍부터 들었던 네, 참고로 학생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교육부에 다 소명자료 제출해서 확실하게 검증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 떨어져도 뭐 예비 2번, 예비 1번 막 그렇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틀 가지고 애들이 공부만 하면은 논술만큼 또 합격이 쉬운 게 없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 네, 정도면 고려대 논술 관련돼서 뭐 털 수 있는 썰은 다 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응원을 한번 해보면서 이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